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시킬 수 있는가, 요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중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요 상황이 있었죠. 알킨 화합물을 옥시데이티브 클리베이지를 해주게 되면은, 특히 오존을 이용을 해서 오존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오존을 가지고 정화라든지 이런 거 해주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존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오존을 제너레이션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산소를 가지고 오존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대개 오존의 농도가 100% 산소를 사용했을 때 오존이 최대한 만들어지는 것이 대개 한 3% 정도가 됩니다. 3%. 그럼 거기에서 오존하고 산소하고 섞여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애기들 그 고무줄, 기저귀 찰 때 고무줄을 고 나오는 입구에다 두게 되면은 이게 고무줄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산화력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3%인 경우에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오존 정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존의 농도가 얼마나 되겠나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양입니다. 우리가 오존을 쉽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오존을 100% 오존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은 3% 오존, 97% 산소일 때 그냥 우리가 라텍스 고무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만큼 산화력이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하고도 반응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이와 같이 오존화이드가 생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중결합 할 때도 했지만은 그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오존화이드가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요 삼중결합, 파이결합이 하나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오존화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오존화이드가 한 번 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생성이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가장 전자가 결합이 약한 부분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 뭐 이 단계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는 우리가 다 했죠. 몰 오존화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몰 오존화이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이것은 불안정하니까 이런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변화가 없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와 같은 오존화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이키톤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하이드롤리시스를 해가지고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에 CC 본드가 쉽게 그렇게 끊어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끊어진다고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이 다음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스킴.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삼중결합을 오존올리시스를 오존화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어떻게 오존올리시스 시킬 수가 있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봐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존화 반응에서 이중결합에서 이와 같은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오존올리시스를 해주고,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징크 아세틱 애시드 같은 걸 써주게 되면은 여기가 요 자체가 클리베이지 돼가지고 여기가 옥시데이션 되고 여기 옥시데이션 돼가지고 요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가 키톤이 되면은 방법이 없게 되겠지만은 알데하이드가 되면은 다시 애시드로 갈 수 있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CrO3라든지 포타시움 퍼망가네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알데하이드로 되었다가 다시 알데하이드는 다시 애시드로 되니까 여기서 알데하이드가 나온다면은 다음 반응을 시켜가지고 애시드로 갈 수는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3중결합에서 다이렉트로 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2중결합에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오존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맨 먼저 생성되는 것이 이와 같은 오존하이드가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O가 이렇게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끊어져 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끊어지는 과정은 여기가 가장 약한 결합이 여기든지. 그래서 여기가 먼저 딱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요 한 분자가 여기서 두 가지 형태의 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됐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또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O에 있는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 넣어줘 가지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번에는 O가 3개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2개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오존하이드 상태로 되는 것이 오존을 우리가 이중결합에 트리트해 줬을 때에, 쪼여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가 O가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끊어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다. 그럼 여기에 뭘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요 결합이 가장 약하니까 이쪽이든지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는 거죠.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가장 쉬운, 여기에 있는 OO가 있는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CO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요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요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트라이페닐 포스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트라이알킬 포스핀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산소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고 한 개는 떨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넣었을 때도 가능하지만 물을 넣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서 하나는 여기 나오고 하나는 또 여기서 전자를 한 번 더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카르보닐이 나오고 이와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징크나 아세틱 애시드를 넣어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징크가 하는 일도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 다음에 물이 떨어져 나오는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이제 징크가 되던 이쪽의 상황에서도 그렇죠. 여기 이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오존 오르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삼중결합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넣었을 때에 이와 같은 오존에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키톤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해준다면은 여기가 알데하이드가 되겠죠. 알데하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알데하이드가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여기서 한번 해주게 되면 여기가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떨어지는 반면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요 상황도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오존화 반응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거죠. 실험실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도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 오후 같은데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름도 아닌데 뿌옇게 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죠. 그 상황이 오존이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오존이 무엇을 반응하는가 하면 식물체내 속에 있는 이중결합하고 반응을 하면서 많이 잘리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뭘 배우는 건 자연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털피노이드 계통의 화합물들이 그 중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숲속에 갔을 때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식물 속에서 우리가 아주 건강에 좋은 질병에 좋은 약을 찾아낸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개의 그런 화합물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5개의 어떤 배수로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 존재를 하는 화합물은 5의 배수 형태로서만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것을 뭐냐?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지만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자연에 있는 오존에 의해서 그것이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숫자의 카본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먼 산에 뿌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에서 오존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우리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반응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겠죠. 우선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구조가 전형적인 아세틱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 요 H가 상당히 관심이 있죠. 왜? 요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이 되겠죠. 하나는 요 부분이고 하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뉴클로파일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쉽게 이것을 H를 떼낼 수 있는 왜 여기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요 상태가 되면은 요 H가 상당히 애시딕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pKa 값으로 본다면은 산성도의 세기로 이렇게 본다면은 대개 4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베이시스트만 있더라도 요 H를 쉽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산전기 반응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뭐냐면은 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브랜스턴 로리의 애시드로서 그죠? 작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쉽게 프로톤을 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톤을 하나 떼내고 나면은 남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OH 결합이 뭐에 의해서 여기에 본다면은 베이스에 의해서 쉽게 끊어져 가지고 하나는 COO- 그 다음에 베이스에 H가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이번에는 그런 상태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여기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상,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상이 이제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산에 있는 H를
잘 떼올 수가 있게 되겠죠. 떼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밀어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OH 플러스가 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프로토네이션이라고 해주게 되는 거죠.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도 프로토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프로토네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먼저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요런 형태 아니면은 요런 형태.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도 프로토네이션이 가능하고 여기도 프로토네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카르복실 H는 두 가지. 하나는 H를 잘 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을 가해주게 되면 쉽게 프로토네이션이 잘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나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뭐가 되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 개의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플러스가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한 스테빌라이즈드 된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뭐였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OH에 있는 H는 쉽게 약한 베이스만 가지고도 쉽게 잘 떨어진다. 뭐에 의해서? 베이스에 의해 잘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pKa 값, 산성도가 크다는 이야기고 pH 값이 4에서 한 5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하면 4.7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카르보닐 그룹에 있는 아니면 OH 그룹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의해서 뭐를 잘한다? 프로토네이션을 잘한다. 산하고 반응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전자가 부족하고 여기에 전자가 많기 때문에 뉴클로파일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뉴클로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했죠. 이와 같은 베이스가 있으면 쉽게 이것이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뉴클로파일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또 베이스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네이션도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브랜스드 로리의 개념에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브랜스드 로리 개념에 있어서의 베이스는 뭐냐는 거죠. 베이스는 프로톤을 주느냐 프로톤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죠? 프로톤을 주느냐 프로톤을 받느냐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쉽게 이와 같은 베이스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H는 쉽게 산과 그 다음에 이것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연기하고 반응을 잘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레이트 N아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에놀레이트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반응을 했다면은 소듐 아세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벤조익 애시드하고 반응을 해주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소듐 벤조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있어서의 요 pKa 값이 한 4.76, 4.8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벤조익 애시드가 되면은 더 산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4.2 형태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디프로토네이션 하는데 COOH에서 H를 떼내는데 다양한 형태의 베이스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떼냈을 때에 우리가 짝산을 요런 것들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놀레이트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놀레이트는 또 이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의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한 이놀레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한 이 정도로 돼 가지고 같은
아세테이트 하이브리드 형태,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는 되게 여기에서는 보면은 요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카르보닐에서 1.21, 그 다음에 CO 싱글 본드에서 1.36인데 요 중간에 해당되는 세기를 결합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산성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요 pKa 값이 되게 4.8이라고 본다면은 페놀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 pKa 값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뭐 요거보다는 훨씬 더 약하지만은 요걸 우리가 5라고 봤을 때 여기 10이라면은 요 차이는 10의 5승배 차이만큼 되겠죠. 상당히 세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탄올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 OH는 pKa 값이 16이죠. 그러면은 산성도를 따지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5하고 여기 16하고 차이면 한 11 차이가 나죠. 그냥 11배가 아니죠. 10의 11승배 차이가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산성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이와 같은 형태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왜 이와 같은 페놀 자체가 뭐 요거보다는 약하지만 요거보다는 상당히 똑같은 OH가 있으면서도 산성도가 왜 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페놀의 구조를 일단 여기에서 요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요 형태로 만들면은 이것은 요런 형태도 가능하고 요런 형태도 가능하고 요런 형태도 가능하고 요런 형태가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뭐가 가능하나요? 레조넌스 구조가 가능하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안정하니까 쉽게 떼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OH지만은 여기서는 레조넌스를 할 수가 없고 벤젠에 붙어 가지고 있는 OH는 떨어지고 나서 전자 이동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보다는 뭐가 되나? 쉽게 몇 배만큼이나 한 10의 한 6승배만큼이나 쉽게 산성도가 떼낼 수가 있고, 떼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산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세 가지의 어떤 산성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쪽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있는 경우가 페놀보다도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짝 연기는 아세테이트, 음이온, 그 다음에 페녹사이드, 그 다음에 에톡사이드. 짝 연기의 세기는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짝 연기의 세기는 짝산 짝연기 개념이 뭐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강한 산이야. 그럼 연기는 이쪽으로 올수록 강한 연기가 되는 거죠. 강한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한 연기가 되지만은 또 요것을 짝 연기에 있어서의 스테빌리티를 본다면은 요것보다는 이것은 레조넌스를 해줄 수가 있고, 요것도 상당히 레조넌스를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요 레조넌스의 수는 이게 4개가 된 전체적으로 5개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요 자체는 상당히 이중결합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산성도도 세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짝 염기에 대한 스테빌리티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게 가장 불안정하고 이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약한 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 세 개를 비교하면 이것이 가장 강한 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인덕티브 이펙트. 이제 이게 어떤 그룹이 붙었을 때에 똑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인데 조금 더 산성도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했을 때에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많을 때 오히려 산성도가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됐을 때 산성도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데 여기에 알파 탄소에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 할라이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전체적으로 더 많이 끌어가 주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알킬 그룹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와 같은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안정화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게 되니까 더 많이 반응성을 요구하고 비교를 해주게 되면은 쉽게 여기서 이것은 떼낼 수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것들은 전자를 떼내기가 좀 더 어렵다. 그래서 pKa 값으로 봤을 때는 5.1,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2.8. 그럼 요 세 개 중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acidity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산성 pK 값은 보면 이게 가장 낮은 산성도, 이것이 세 개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높은 산성도가 되는 것이고, 아까처럼 똑같이 되죠. conjugate base에 있어서 stability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여기에서 CL이 3개가 당겨주고 2개가 당겨주고 1개가 당겨준다면은 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되나요? 산성도가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2.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0.9 이런 쪽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여기에 클로로냐 아니면은 플로로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나? 카르복실릭 다음에 있느냐? 카르복실릭 다음에서 한 칸, 두 칸 거쳐서 있느냐? 카르복실릭 다음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에 있느냐? 바로 다음 칸에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다음 칸에는 요거 많이 받지 않고 거의 하나, 둘, 세 개 다음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받죠. 왜? 요것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 한 4.76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4.5니까 세 칸 건너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벤젠고리에 그 다음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 벤조익 애시드에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추항기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추항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게 요 안으로 전자를 이쪽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안쪽으로 요쪽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그룹이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룹들은 벤조익 애시드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요 벤조익 애시드하고 한다면은 pKa 값이 4.76에서 4.2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벤조익 애시드 보다는 산성도가 더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자를 당기는 그룹에 있어서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일렉트론 위도 드로잉 그룹을 여기서 전자를 끌어가는 경우죠. 끌어가는 경우, 그 다음 전자를 밀어 넣어주는 경우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끌어가는 그룹에 있어서는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끌어가면 여기서도 끌려가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더 잘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산은 벤조익 애시드보다도 무한 애시딕하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경우에서 이것이 잘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less acidic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앞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뭐가 되나? less acidic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뭐보다도 아무것도 붙지 않았을 때보다도 이와 같은 그룹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 있을 때는 more acidic한
벤조익 애시드보다도 많이 끌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서도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요런 화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페놀이 실제적으로 프로톤을 하나를 빼갔을 때에 상당히 안정한 상태가 됐죠. 안정한 상태가 된 이런 화합물들이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우르시올이라고 우리가 어떤 온나무라고 그러죠. 온나무를 옷을 먹게 되면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문제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는 종류가 몇 가지 종류의 화합물들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른 OH에 비해서 쉽게 잘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룹의 어떤 크게는 도네이팅 그룹,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냐 아니면은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냐에 따라서 산성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게 되면 산성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끌어당겨 주게 되면 쉽게 H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서 more acidic한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activating 그룹,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deactivating 그룹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activating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eactivating 그룹은 전자를 앞에 빼가는 거죠. withdrawing. 그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less acidic 해주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이 있을 때 빼갔을 때 이와 같은 more acidic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화합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분리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들을 separatory funnel, 분해 깔때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한 층을 넣을 수도 있고 두 층을 물하고 솔번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두 층이 분리가 되겠죠. 두 층이 분리가 되는데 물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물의 위치가 위에만 가나요? 아니면 아래만 가나? 물의 위치가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가 갈 수도 있죠. 왜? 그것은 밀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밀도가 물은 1이라. 그런데 밀도가 물보다 적은 게 하면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물보다도 밀도가 적은 용매가 위로 올라가 주게 되겠죠. 두 가지 층이. 아니면은 다이크로메테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밀도가 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이크로메테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물이 위층에 올라가는 이유가 덴시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크로메테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덴시티하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다이크로메테인에 있다면 요것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거꾸로 돼 가지고 있다면은 에슬라스테이트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쓰면 에슬라스테이트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물은 아래로 가는 것이. 그럼 물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에슬라스테이트 층을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는 있게 되겠죠. 어쨌든 그와 같은 분리를 하기 때문에 세퍼레이티드 퍼넬, 즉 분해 깔때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사놀이 두 개가 섞여 있어. 어떻게 분리를 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분리를?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정류를 하면은 보일링 포인트는 서로 다르니까 정류를 하면은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정류 장치를 해야 되고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속삭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없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벤조익 애시드는 특징이 뭐가 있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가지고 있어. 요 H는 염기하고 반응을 잘하죠. 여기 있는 요 H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반응을 잘 안 하죠. 그럼 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에다가 베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벤조익 애시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소듐 벤조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가 섞여 있더라도 똑같은 이것은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이것은 반응을 안 하죠. 그럼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반응을 한 게 이것은 반응을 하고 하나는 반응을 안 해.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나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물에 녹아버려. 물에 녹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는 거죠. 그 다음에 용매를 붓고 하면은 요 놈은 용매청에만 녹아있게 되는 것이고 요 놈은 처음에는 용매청에 녹아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 주게 되지. 왜? 염이니까. 자,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벤조익 애시드에다가 사이클로헥사놀을 넣고 두 개가 됐죠. 그 다음에 요 물질의 실제적으로 여기에 둘 다 녹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다가 NaOH 솔루션을 집어넣어. NaOH 솔루션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전히 다이크로메테인 청에서는 사이클로헥세인이 있는데 요 놈이 싹 올라가 가지고 뭐하고 요 NaOH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반응이 되면은 소듐 벤조에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염이니까 다이크로메테인에 있다가 요게 싹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두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한 번 반응을 시키면은 한쪽은 사이클로헥사놀이 들어가 버리고 한쪽은 소듐 벤조에이트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이크로메테인 층만 분리를 합니다. 그럼 뭐가 빠져나오나요?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 분리를 했어.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는 물층에는 이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벤조익 애시드를 건져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나요? 자, 요것을 요 상태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똑같은 한 방법을 써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 여기는 이게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떨어뜨려 거예요? HCl 용액을 가해주게 됩니다. HCl 용액을 가해주면서 여기에 pH를 조절합니다. pH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소듐 솔트가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염기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리트머스 페이퍼가 뭐가 되나 지금 푸르게 되겠죠. 푸른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산을 점점 넣어주게 되면은 요 상태가 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산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산이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H가
이와 같은 H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어디가 올라가는가 하면은 물층에서 용매층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럴 때에 어떨 때에 이것이 올라가주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pH가 요 물의 농도가 3에서 4가 될 때, pH가 3에서 한 4 정도 될 때에 이게 요와 같은 상태에서 요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그럼 거기다가 뭘 해주면 되나? 다시 용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물질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채워지는 뭐 가지고? 용매를 가지고 여기가 한 층이 더 채워지게 되겠죠. 용매층에 되게 되면은 여기는 요거 한 다음에 생성되는 것은 여기는 물만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 다음에 두 층이 되겠죠. 우리가 뭐 다이크로메테인을 넣어줘도 좋고 여기서는 뭐 이거 우리가 에스라스테이트를 넣는다고 합시다. 에스 아세테이트. 그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에스라스테이트를 넣어주게 되면 에스라스테이트는 여기에 들어가 주게 되겠죠. 여기는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ETOAC 에스라스테이트 용액에 그 다음에 뭐가 녹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가 녹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분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죠. 요것만 이는 깔때기에 넣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그다음에 용매만 날려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는 애시드 벤조익 애시드 화합물이고 하나는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이 있을 때 어렵게 뭐 진공정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연기를 이용해 가지고 쓱싹 뭐 연기를 이용해서 뭘 하나요? 물층으로 내리고 하나는 남아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물층에 있는 놈을 다시 산을 이용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두 가지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유용하겠나요? 어려운 어떤 공정을 거치지 않고 차라리 산과 염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설포닉 애시드. 자, 애시드가 지금까지 우리가 요런 게 있었죠. 요런 형태의 애시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CO 대신에 SO로 돼가지고 있고 OH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설포닉 애시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설포닉 애시드인데 여기에 베닐 그룹이 있고 벤젠인에 베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치에 CH3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여기에 요 그룹만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톨루엔 그룹이죠. 톨루엔에 이게 톨루엔 CH3 요 벤젠이 있는 요것이 톨루엔입니다. 그런데 톨루엔의 요 위치에서 1, 2, 3, 4 아니면은 올소 메타 파라 위치에 톨루엔의 파라 위치에 뭐가 있다? 설포닉 애시드가 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파라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이름이 복잡하니까 그냥 TS라는 이야기는 뭐죠? 톨루엔 설포닉 애시드 할 때 설포닉 그 다음에 이건 애시드 할 때의 설포닉 그룹에 OH가 있는 형태를 가지고 TSO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파라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대개 pKa 값이 마이너스 7 뭐가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센 산입니다.
마이너스 7. 아까 우리가 요것이 얼마였나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것이 산성도가 4.5, 4.4에서 5, 4.8 정도 됐죠. 4.8 우리가 5라고 생각합시다. 이거하고 설프릭 애시드하고 차이는 12 차이죠. 결과적으로는 12승배 차이지, 10의 12승배 차이지 12배 차이가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센 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센 산이 되는 이유는 쉽게 베이스에 의해서 센 산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 이와 같은 구조를 레조넌스 구조를 설프릭 애시드가 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한 산으로서 그 다음에 쉽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안정도가 스테빌리티가 있게 하나, 둘, 세 가지 형태의 뭐가 되는 레조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이 설프릭 애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산 중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여기에 있어. 그죠?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는데 알파탄소에 아민이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 애시드. 요거는 애시드는 애시드인데 요 알파 위치에 아민 그룹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 할 때에 그래가지고는 요 구조가 카르복실 애시드의 다음 탄소에 알파 위치에 아민이 있을 때 아미노산 아니면은 베타 위치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감마 위치도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아미노산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뭐 구조는 잘 모르지만은 많이 들어봤죠. 필수 아미노산, 뭐 20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0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가능하고 또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만 생각하더라도 20개 중에서 19개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한 개만이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글라이신이 되죠. 글라이신은 이게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글라이신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나머지 모든 아미노산 19개,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한 개만 글라이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19가지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다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카이랄 센터를 이쪽에 거울상 이성질체로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형태를 L폼, 그 다음에 D폼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L폼과 D폼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 주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구조를 이와 같은 상태가 여기가 실제적으로 RS로 따지면은 R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RS로 따지면은 여기가 S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RS를 규정하기 전에 또 이 화합물이 존재를 했는데 그때는 RS로 규정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의 OH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것을 D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OH가 왼쪽에 있으면은 L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것이 D폼, 그 다음에 이것은 L폼으로 구분한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는 NH2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폼이 되는 것이고 NH2가 왼쪽에 있으면은 L폼이 되는 거죠. 똑같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 L 아미노산 아니면은 D 아미노산을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은 자연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글라이신은 카이랄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19개는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D폼이든지 L폼을 가지면 되는데 19개 모두가 카이랄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L폼이라는 거죠.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에서만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연에서는 반드시 요 L폼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거 만들면은 L폼하고 D폼이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한 화합물만 만들어내는 거죠. 대단하죠. 이걸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 개만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딱 L폼만 만들어내는 요 이야기입니다. Only this 아이소머가 자연에서 프로테인에서 얻어진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미노산에서 요 그룹이 이제 중요하지. 요는 상태에서 요게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센터가 항상 여기에서 S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걸 폼으로 따지면은 뭐가 되나? L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S로 따지면은 S 컨피그레이션이 레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S 아니면은 L,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R 그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R 그룹이 H, 메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글라이신, 알라닌, 페닐알라닌, 세린 하는데 글라이신만 여기에 H가 되니까 카이랄 센터가 없고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여기에 카이랄 센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든지 좀 더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아미노산이 할 수 있는 일은 쉽게 뭘 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재미있게도 이 아미노산은 요것은 뭐가 되나요?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민이 있어.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의 역할을 잘하고 이것은 염기를 잘하니까 한 화합물 안에 산과 염기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는 것이고 한 화합물 안에서 쉽게 어떤 반응을 하겠나요? 여기서 비공유전자에서 이것을 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NH3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카르복실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쉽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만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한 화합물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아민에 여기에서 NH3 플러스 COO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을 주바이트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은 대개 존재를 하는 것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왜? 여기에서 산과 연기가 있는데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나요? 산 연기는 아무 조건이 없죠.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아미노산의 어떤 pH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이것은 뉴트럴한 상태가 되겠죠. 이때에 pH가 대개 한 6 정도 됩니다. 아미노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아미노산은 뭘 반응을 잘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산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는 가만히 있죠. 나는 안 해.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 쉽게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차지는 여기가 마이너스 S 플러스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차지는 플러스 1가가 되겠죠. 이때에 pH 값이 되게 상당히 산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 정도 차이가, 2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베이스를 넣습니다. 산을 넣어도 반응을 잘했죠. 베이스를 넣어도 뭐를,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베이스는 여기 있는 H를 하나 뽑아내고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이와 같이 NH2를 만들고 여기가 베이스를 넣어주게 되면 COO-가 되는 거죠. 아까는 여기에 플러스 차지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염기성에 가깝죠. 그러니까 pH가 한 10 정도가 상당히 염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미노산은 우리가 아민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알파 위치나 그 다음에 베타 위치나 감마 위치에 아민 그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은 결과적으로는 본다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는 애시드 파트고 그 다음에 NH2는 베이스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분자 안에 산과 염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한 분자 안에서 산염기 반응을 잘한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산염기 반응을 하는데 온도를 높여줘야 되나요? 아니면 압력을 높여줘야 되나요? 아무 관계 없죠. 그냥 만나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반응하면은 아미노산은 무슨 형태로? NH2와 카르복실릭 애시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NH3 플러스와 그 다음에 COO 마이너스 형태로서 존재를 해주는 주바이트 형태로서 존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화합물은 쉽게 여기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아미노산은 뭐를 산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뭐하고도 염기하고도 반응을 잘하는 거죠. 염기하고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뉴트럴한 이런 아미노산을 가지고 쉽게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 염기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 준다는 이야기죠. 산하고도 반응을 할 수 있고 염기하고도 반응할 수도 있고 그럼 아미노산은 반응성이 크나요, 적나요? 산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염기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반응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미노산에 있어서의 어떤 PI 등전점을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요것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등전점이라는 것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pKa 값하고 NH3 플러스의 pKa 값이 서로 다르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거지. 요것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요것만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주고 2를 나눠주었을 때에 전체적인 알라닌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가 2.35,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는 9.87 이렇게 되면은 요런 상태로 됐을 때에 알라닌의 뭐가 등전점 포인트가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가 얼마냐 했을 때는 요거 하나를 각각 더해주고 그 다음에 2를 나눠주게 되면은 6.12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 요런 형태로 세 가지 형태가 다 존재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요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등전점으로 봐서는 6.12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성급한 결론이 될 수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아민.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바이트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은 뭘 하고 산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염기하고도 반응을 잘하는 그런 뭐가 되나 반응의 귀재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그는 산 중에서도 또 뭐가 되나요? 지금 설프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O가 아니지만 SO도 SCO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지만은 뭐가 되나요? NH2가 붙어 있는 그와 같은 아미노산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